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이번에 응시를 했고요. 공부 기간은 총 3년 해서 이번에 3수째 합격을 했습니다. 1차는 컷 플러스 5.33이었고 2차 최종은 플러스 6.58로 합격을 했어요. 간단한 배경을 말씀을 드려보면 사전 지식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대학원으로 진학을 한 케이스였어요. 원래도 그리고 대중음악보다는 좀 클래식을 좀 일상적으로 좀 많이 듣고 했던 편이어서 다른 선생님들 주변에 같이 스터디 하셨던 분들에 비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다양한 장르의 서양 악곡을 좀 두루두루 익히고 있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화성악 같은 경우는 학부 때부터 좋아하던 과목이어서 진짜 그냥 공부하다가 외우기 싫어 할 때 그냥 약간 뇌를 식히는 느낌으로 툭툭 푸는 용도로 저는 화성학을 풀었고, 교육대학원이 제가 나온 곳이 국악 수업이 좀 많은 편이어서 서양음악 전공자 치고는 국악의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해력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를 분석하는 이런 분석 능력 같은 것들이 좀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단점이라고 하면 기억력이 아예 없어요. 해마가 없는 아이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그냥 기억력이 진짜 제로 0에 수렴하는 사람이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임용을 시작할 때 정보가 좀 많이 없었어요. 주변에 사람들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먼저 합격하신 선생님도 없었고, 뭐 이렇게 딱히 아는 게 저도 없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여러 학원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유튜브에 이제 올려주신 것들도 많이 보면서 결정을 스스로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미정 교수님과 김남주 교수님의 강의를 선택을 하게 됐었고, 들으면서 느꼈던 장점은 제가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장점이기도 하고, 실제로 수업을 들으면서도 많이 체감을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설명에 사설이 너무 많이 붙으면 오히려 그 사설들에 있어서 혼란을 좀 많이 겪는 편인데, 미정 교수님 같은 경우는 설명 자체가 굉장히 딱 깔끔하고 정제돼 있고, 혹시라도 길게 설명을 하시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설명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이 명확하게 딱 온전히 저한테 닿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카페에 올라오는 모든 질문에 이미정 교수님이 직접 답변을 달아주시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임용 공부를 하는 사람들, 모든 스터디 선생님들 다 모아놓고 생각해도 이미정 교수님이 전문성이 사실 가장 뛰어나신 분이신 거잖아요. 가장 뛰어나신 분이 직접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이 굉장히 높기도 하고, 그리고 질문을 드렸을 때 그냥 답만 달아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뭐 자료나 논문이나 이런 것들 막 첨부를 해서 붙여주셔가지고 저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해주셔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제일 좋은 스터디원은 이미정 교수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실 별거 아닌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수험생 입장에서 굉장히 컸던 부분이어서 모든 자료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파일로 그냥 제공을 해주시는 게 저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다운받아서 아이패드랑 뭐 핸드폰이랑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길 다니면서 아니면 산책하면서 이렇게 쓱쓱 보기도 너무 좋았고, 뭐 출력하는 데 있어서 횟수 제한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오답노트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악보랑 이런 거 얼마든지 출력해서 볼 수 있고 해서 그런 점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합격 수기에 좀 많이 자세히 써가지고 제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역별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양이 제일 많은 서양음악사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흐름이라는 점이었어요. 아무래도 음악사다 보니까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계속 음악도 발달하고 그에 맞는 특징들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 전반적인 흐름에 많이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연대표를 좀 만들어서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이렇게 연대표를 그냥 쭉 만들어서 사실 별 정보를 막 엄청 다 쏟아 넣은 건 아니고 그냥 언제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큰 이슈들이 있었는지 이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 공부를 할 때 그냥 얘를 아예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그냥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공부하고 있는지, 이 지점까지 오기까지 어떤 스토리들이 있었는지, 이 이후에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 뭐
아니면 혹은 바뀌는지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악을 좀 많이 집중해서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얘기를 잠깐 드리긴 했지만 많이 듣는 거를 클래식을 좀 즐겨 듣는 편이었기도 했고 귀가 그래도 조금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주를 할 때도 눈이나 머리로 음악을 못 외우고 귀로 음악을 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악곡들은 그냥 다 찾으면서 좀 들어보려고 했고 이제 들을 때 선율만 그냥 단순하게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율에서 들리는 특징들을 같이 찾으려고 해서 김희정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적인 부분들과 소리를 좀 많이 연결을 지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 특징이 떠오르던가 특징을 생각하면 소리가 떠오르던가 해서 자동으로 좀 이렇게 연동이 되게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도 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키워드는 반복인데 사실 이거는 뭐 서양음악사뿐만이 아니라 국악, 음교를 넘어서 2차인 수업 시간, 실기, 면접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특히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너무 많아서 저는 처음에 초수 때 이미정 교수님의 책을 사는 그날 딱 생각했어요. 나 이거 못 외운다. 외울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최대한 자주자주 많이 들여다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했고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나는 해도 외우지 못한다. 그냥 많이 보고 편안하게 보고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이렇게 하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최대한 많이 반복을 했고 실제로 저는 초수 때 이렇게 뭐 책을 놓고 하나씩 외우는 이런 시간을 가진 적이 1년 동안 단 1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계속 보고 계속 이해하고 내용을 분석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누적적으로 그냥 회독을 많이 쌓아갔지 붙잡고 앉아서 외우는 시간은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이 좀 많이 중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악곡, 국악사, 통론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국악곡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불과 한 4분 전에 저는 귀가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바로 말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약간 민망하지만 국악은 저는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몇몇 개의 특징적인 악곡을 제외하고는 진짜 다 똑같이 들렸어요. 그나마 가사 있는 거는 가사로 구분을 하는 정도. 그래서 너무 또 느낌이 달라서 국악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분석 능력을 좀 여기 많이 적용을 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영산해상 공부할 때 그냥 영산해상만 쭉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영산해상, 평초해상, 관악영산해상을 그냥 다 책상에 늘어놓고 좀 복잡스럽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악보도 다 같이 이렇게 늘어놓고 처음에는 시간이 당연히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그냥 영산해상만 하나만 봐도 나머지 옆에 있는 평초해상과 관악영산해상 그리고 다른 악보들까지 동시에 다 떠오르면서 오히려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국악사 같은 경우는 서양음악과 동일하게 흐름에 좀 집중하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양음악사와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서양음악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도별로 시기별로 진짜 그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갔는데 국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료나 문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사료나 문헌들을 중심으로 흐름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악 이론 같은 경우는 악기는 진짜 최대한 자주 들여다보려고 했고 모의고사에서 뭐 하나씩 툭툭 나올 때마다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그냥 한 번에 찾아서 한 번 더 보고 뭐 예를 들어 피리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같은 관악기 라인인 대금이라던가 단소라던가 이것도 그냥 겸사겸사 한 번 보는 식으로 최대한 자주 봤고 식임새는 저는 식임새 그 표에 있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영어 단어 숙제처럼 느껴져가지고 그거를 보고 도저히 또 못 외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미정 교수님의 악곡집 그리고 국립국악원에서 제공되는 뭐 필이나 해금 이런 악보를 그냥 다 다운을 받아서 매일매일 그냥 악보를 봤던 것 같아요. 악보 그냥 정간보 이렇게 펼쳐놓고 식임새 찾아서 그 식임새가 어떤 음이 나는지 그냥 한번 말로 뱉어보고 후에서 한번 더 확인을 또 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많이 본 것들은 그냥 또 내면화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교 같은 경우는 모든 영역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저는 음교여서 제가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이런 문제는 괜찮지만 미학, 철학 이런 추상적인 파트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사실 지금도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안다라고 확신하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교는 아까 서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반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긴 개론서의 문장들을 짧게 줄여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만들지는 않았고요. 필요한 부분만 음교에서 좀 일정 부분 발췌를 해서 그냥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냥 표에다가 정리를 딱 해서 다 만들었어요. 저는 표가 너무 잘 맞는 사람이어서 다 표로 정리를 했고 이 부분이 철학 부분인데 2장으로 딱 끝나요. 그냥 이 2장만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 2장, 미학 2장, 엘리엇, 리머 이런 거 뭐 한 3장, 4장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리머랑 엘리엇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비교가 되는 것도 많아서 아예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그냥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이걸 2가지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왼쪽 라인은 다 리머 파트고 오른쪽 라인은 다 엘리엇 파트예요. 그래서 리머 1판과 엘리엇이 지적했던 그 엘리엇 1판 그 2개를 좀 아예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하려고 했었고 2판도 마찬가지로 리머 2판, 엘리엇 2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았는지 어느 점을 비판했는지가 좀 눈에 가독성이 좋게 보일 수 있게끔 만들었고 이거 말고 다른 버전은 리머 1판과 리머 2판 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바뀌었는지 엘리엇 1판, 엘리엇 2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던 것 같아서 음교는 사실 서브노트를 다 만들지는 않았고 이렇게 제가 정말 취약한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분의 파트만 제가 만들면서 그냥 했습니다. 초수 때부터 이제 1차에 합격을 하면서 2차 들어가기 그 직전 3주 동안 엄청 몰아서 했던 게 그게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재수 때랑 3수 때는 공부하면서는 피아노에 거의 손을 안 대고 장구도 약간 치워놓고 1차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초수 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레슨하는 시간, 연습하는 시간 이 시간들이 뭔가 굉장히 힐링이 되고 공부해야 되는데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합격해서도 사실 현장에서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기는 좀 많이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근데 또 즐겁게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레슨을 좀 오래 받았었어요. 보통 한 3달 내지 4달 정도를 평균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예전에 어디서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저는 2, 3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거의 한 6, 7개월 정도 꽤 긴 기간 동안 레슨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슨 받으면서 상반기에는 하루에 국악이랑 서양을 각각 1시간 정도씩은 연습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하반기 때는 주기적으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생각날 때 그냥 한 번씩 손대는 정도로 그냥 유지만 하는 느낌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기는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 사실 실기도 아까 서양음악사나 음교 이런 것처럼 무조건 반복을 많이 해서 머리로는 저는 절대 다 외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류는 그냥 입에서 나와야 되고 피아노는 반주 그냥 손이 알아서 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그래서 저는 좀 반복을 많이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청음 같은 경우는 사실 절대음감이어서 사실 뭔가 따로 공부를 뭐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이것도 아까 화성학처럼 공부하기 싫은데 청음이나 할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했었고 이제 김남주 교수님 강의를 잠깐 들으면서 리듬적인 부분들만 좀 많이 보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할 말이 제일 많은 영역이 저는 수업 실현이고 제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가져가실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저는 합격 수기나 여기다 좀 작성을 했는데 사실 저랑 수업 실현 스터디를 하신 분들도 좀 많으시고 저는 지역을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해서 좀 다양한 지역 선생님들이랑도 많이 하시고 그 선생님들이 제 얘기를 또 좋게 전해주셔가지고 건너 저한테 피드백을 좀 요청을 해주신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수험생이지만 꽤 많은 선생님들을 봤었는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해주시는 말이 선생님은 수업 실현을 그냥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근데 아니에요. 저는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연습해본 사람. 교육대학원 때 그 코로나 시기가 좀 맞물렸었고 그래서 수업 실현이랑 지도안을 석사 때 다룰 기회가 잘 없었어요. 교생도 2주만 나갔고 축소해서 근데 그 와중에 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연구 수업 이런 거 일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지도안과 수업 실현을 임용 시작하고 초수 12월에 처음 제대로 접해봤어요. 그래서 임희정 교수님한테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지도안을 써서 보냈습니다. 딱 한 문장의 피드백이 왔어요. 선생님, 한국 가면 저도 뵙죠. 근데 정말 심장이 덜컹하더라고요. 아무리 모르기로 서니 이 정도인가 싶어서 그날부터 지도안을 진짜 많이 쓰고 수업 시간도 정말 많이 연습했고 매일매일 울면서 하루에 2-3개씩 썼어요. 소수 때 썼던 지도안이 아직 집에 있는데 저도 울고 종이도 같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임희정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지도안이 안 좋은데 수업 실현이 절대 좋을 리가 없다. 지도안이 먼저 좋아져야 수업 실현이 좋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피드백을 받고 거의 일주일 동안은 수업 실현 다 내려놓고 지도 안에만 그냥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에 막 2-3개씩 많으면 4개씩 이렇게 쓰고 막 피드백 받고 이러면서 막 매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도안이 괜찮아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다른 관문인 수업 실현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진짜 연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12월 한 달 동안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스스로 할 정도로 진짜 많이 했는데 면접 공부하는 시간, 실기 연습하는 시간 제외 모든 시간을 수업 실현을 했어요. 따로 뭔가 방을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선생님들한테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지도안이 당연히 기본이지만 지도안이 없어도 그냥 핸드폰에 교과서나 이런 것들 넣어놓고 다니시니까 그 교과서를 아무 페이지나 랜덤으로 하나를 띄우시고 그냥 길 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 뱉으시는 거예요. 명사대상을 제식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진짜 계속 그냥 오늘은 명사대상을 한번 배워볼까요? 악곡을 들어볼까요? 아 별론 것 같은데 그럼 바로 듣지 말고 그 사이에 뭘 넣었지? 동기유발 뭐 하지? 예능에 있었던 타령을 한번 써볼까? 그럼 다시 해보자. 여러분 오늘 악곡을 감상하기 전에 선생님 짧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같이 봐볼까요? 이 예능 장면 TV나 유튜브에서 본 적 있나요? 어땠나요? 그럼 민수가 대답해볼까요? 어떤 점이 새로웠어요? 이런 식으로 진짜 계속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저는 다녔어요. 길 다니면서 하고 밥 먹을 때 머리로 계속 하다가 씹으면서 그냥 뱉고 샤워하면서 하고 아침에 막 선크림 바르면서 그냥 계속 뱉고 면접 공부, 실기 연습, 잠자는 시간 요 세 타입 빼고는 쉴 새 없이 수업 실현에 그냥 계속 떠들었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안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 그래서 진짜 확신해요. 수업 실현은 성장이 보장되어 있는 영역이다 라고 정말 확신을 해요. 실기나 면접은 어느 정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실기 같은 경우는 또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할 거고 면접은 사술 혹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말빨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실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차분하게 하면 저는 그냥 차분한 스타일의 선생님이고 이렇게 활발하게 하면 활발한 스타일의 선생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인적인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허용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만큼 무조건 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뱉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추가로 지도안을 안 쓰시는 지역 선생님들, 특히 경기 선생님들이랑 좀 많이 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피드백을 요청받았을 때 12월 첫째 주에 만나면 저는 무조건 지도안을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희정 교수님도 저한테 그 말씀을 주셨지만 지도안이 별로인데 수업 실현이 절대 좋을 수가 없다고 저도 실제로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임희정 교수님도 2차 딱 들어가면은 안 쓰는 지역도 그래도 몇 개 좀 써서 보내주셔라 라고 요청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지도안 꼭 써보시고 수업의 흐름을 좀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상 시간 맞춰서 연습을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반복해보시고 많이 연습하시면 수업 실현은 분명히 늘어요. 한 번 연습할 때 1% 늘고 100번 연습하면 100% 늡니다. 100번 하세요.
저는 서브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합격한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한테 질문도 많이 받았었고 공부하면서 다른 스터디 선생님들도 많이 여쭤보셨는데 저는 초수 때부터 서브노트를 아예 만들어서 3년 내내 그냥 이것만 들고 시험장에 갔었어요. 저는 일단 줄글로 돼 있는 개론서라던가 이런 것들은 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표에다가 딱 정리된 자료를 보는 게 가장 눈에 잘 들어왔는데 문제는 서브노트를 만들 때 시간 할애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실제로 저한테 물어봤던 선생님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셨고 저도 당연히 그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나는 절대 서브노트는 만들지 않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간을 딱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좀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소수 때 만들었을 때는 그냥 한 5월까지 그냥 만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쭉 만들고 아니면 그냥 버리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만들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저한테는 잘 맞는 방법이어서 그냥 끝까지 다 만들었고 계속 추가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부러 3분 바인더에다가 사서 꼈는데 저의 장점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렇게 다 열려서 이제 원하는 부분 뭐 밖에 나갈 때 그냥 이렇게 들고 공부를 하러 나가기도 편하고 중간에 내용을 추가하기도 편하고 혹시라도 악보를 아예 새로 넣어야 된다 아니면 편집을 해서 이거는 페이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도 그 부분만 그냥 새로 하면 돼가지고 이게 저는 좀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이걸로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고 혹시라도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양면으로 프린트하지 마시고 표 같은 것도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하셔서 단면 복사를 저는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분량은 늘어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원래 이렇게 빈 공간인데 옆에다 계속 뭔가 이렇게 추가를 하면서 넣을 수가 있어서 이렇게 추가적인 악보도 다 넣을 수 있고 아니면 뭐 포스트에다 써가지고 다 붙여놓을 수 있고 해서 서브노트에다가 단권화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독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렇게 빨간색이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그 암기펜이라고 이렇게 그냥 보면은 글씨가 아마 보시는 분들은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화면에서는 이렇게 그냥 보면 글씨가 보이는데 이렇게 덮으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출 연습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출할 때도 어쨌든 전체적인 서브노트를 계속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용어가 그냥 그 용어 하나로 존재하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냥 단어를 좀 인출을 많이 하려고 이렇게 활용을 했어요. 그리고 스터디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여쭤보셨던 것 같은데 스터디는 좀 적당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했던 이유가 이 스터디가 뭔가 꼭 필요하다, 나는 스터디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저는 제 스스로의 스타일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한번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3월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려놓는 시기가 되더라도 잡아줄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뭐 악고, 교육과정, 화성학, 청음, 교육학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인증하는 정도로 해서 그냥 밴드로 스터디를 운영을 했었고 실제로 초수 때 6월 한 달을 통으로 쉬었습니다. 사실 근데 내려놨다고 통으로 쉬었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쉰 게 아닌 게 이 스터디만 다 돌려도 해야 될 최소한의 것들은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럴 것 같아서 미리 그 장치들을 좀 설치를 해놓은 거여서 스터디가 뭐 꼭 진짜 그걸 통해서 뭔가 엄청난 학습을 하겠다 라는 용도로 사용을 당연히 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나의 꾸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장치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냥 점수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랬었어가지고 저는 그때 누군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1차 준비할 때 저희들이 마음이 다 컷으로라도 붙으면 좋겠다 2차에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컷으로라도 붙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했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뒤집기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조건 내가 컷 플러스 3점 이상은 가지고 가야지 내가 컷 플러스 3점 이상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나는 2차를 들어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초수 때 컷으로 딱 붙었었는데 진짜 문 닫고 딱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당시의 소감을 말씀드리면 10분 좋았어요. 그리고 그 10분이 지난 시점부터 2차 시험날 발표 날까지 매일매일 하루 24시간이 그냥 지옥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잘해도 못해도 힘들어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컷은 나도 이렇게 이 정도 하는데 열 점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더 잘할 거야 하는 생각이 들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 컷인데 이렇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달라진다고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무조건 여유 점수를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초수 때 컷이었고 이번에 플러스 5.33이라는 점수가 있었는데 사실 둘 다 실기시험을 그리 잘 보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평균 정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수 때는 제가 그 3년 동안 한 번도 코로나를 안 걸렸다가 이 실기 당일에 코로나를 걸린 상태에서 또 들어가게 돼가지고 더더욱 처참하고 너무너무 우울했었죠. 근데 그렇게 딱 보고 나니까 수업 시험 가지 말자, 가서 뭐 하나, 어차피 안 될 건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실을 잘 보지 않았는데 그냥 맑았어요. 수업실은 잘하면 되지, 면접 잘하면 되지, 안 뒤집힐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무조건 커플 3 이상 가져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1차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1차가 나오기 전이고 컷으로 붙으시고 나서 최종까지 되시는 대단하신 분들도 너무 많다고 제가 듣기도 듣고 보기도 봤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컷으로 붙었다, 그때부터 진짜 매일같이 열심히 달리시면 되겠지만 1차를 준비하는 마음에서는 나는 무조건 커플 3점 이상이라는 마음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정 교수님 들으면서 너무 얻은 것들이 많아요. 제가 만든 자료 중에 스터디원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던 자료들이 있어서 이거를 지금 몇 개 좀 추려서 카페에다가 혹은 이미정 교수님한테 전달을 드려서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꼭 받아서 공부하시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마 지금 시험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도 그 시기를 다 겪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길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이어리에다가 딱 써놨던 문장이 있었는데,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안 피는 꽃은 없대요, 선생님들. 분명 선생님이 예쁘게 피어나는 시기가 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지금 시간이 좀 걸렸었고 합격하기까지. 근데 진짜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름답게 피어나실 수 있을 테니까 잘 견디시고 1년 열심히 준비하셔서 꼭 교직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